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여러분들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아니면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을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기쁨, 슬픔, 화난 이런 감정들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라 약간은 즉흥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과연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이성일까요? 감정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해답을 저희 영상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신나고 재밌게 1시간 동안 지식 잉글리시 화이팅! 해서 출발해봐요.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즉흥적일 것 같고 뒷생각 안 하고 막 행동하는 사람일 것 같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한 후에 행동하는 사람일 것 같았는데 오늘 영상을 보니까 이성만이 모든 걸 합리적으로 움직이거나 세상을 바꾼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저도 영상을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세상을 움직였던 큰 사건들은요, 우리의 감정이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눌 키워드는요, 다른 때는 하나였잖아요.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자, 이성과 감정입니다. reason, emotion. 바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저희가 딱 이 두 단어만 배우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유사어까지 총 4개의 단어를 학습할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성과 감정, reason and emotion. 이렇게 한 세트, 이걸 하나의 세트로 이야기하자고요. 한 세트를 학습하고요. 두 번째 세트는요, 우리가 이성과 감정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요. 이성을요, rationalit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feelings.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단어죠? feeling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교차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도 되지만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살펴볼 세트는요. 위의 세트로 갈게요. 그냥 이거는 제가 임의로 선택한 거라서 꼭 이렇게만 움직이진 않고요. 뭐 reason and feelings 해도 상관없고요. rationality and emotion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의 단어가 영어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그 하나씩 차근차근 먼저 살펴본 이후에 저희가 영작까지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son and emotion and rationality and feelings. You got it? Okay, let's move on. 자, 첫 번째입니다. reason이라는 단어는 이성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 이유란 이유도 있잖아요. 너 이유를 대봐. What are your reasons?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대체 이유가 뭔데? 왜 그렇게 행동하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저희가 쓰는 단어가 바로 reason이 있습니다. 자, reason은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먼저 같이 읽어본 이후에 하나씩 의미를 살펴보도록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The mental powers concerned with forming conclusions, judgments, or interferences. 한 번 더. The mental powers concerned with forming conclusions, judgments, or interferences. 이거는요, 정신적인 힘이에요. 정신적인 힘인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concerned with 무엇과 관련되어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요. 형성하는 거래요. 무엇을 형성하나 하고 봤더니 conclusions. 첫 번째는 결과입니다. 결과를 형성하고요. judgments. 판단력이죠. 두 번째는 판단력인 judgments. 그리고 세 번째는 interferences. interferences는요. 추론력일 수도 있고요. 유추하는 그 능력, 추론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이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맞죠.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거나 혹은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거나 혹은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추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reason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reason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성과 반대되는 개념, 우리 수업에서 오늘 계속 반대되는 개념에는 감정에 대해서 다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성에 대한 또 다른 유사어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감정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요, 이성과 비슷한 단어로 우리가 rationality를 꼽았습니다. rationality. 번역을 하게 되면은 굳이 이성이라기보다는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합리적인 사람이나 이성적인 사람, 비슷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합리성을 의미하는 rationality는 영어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state or quality of being rational. 그래서 저희가 앞에 나와 있는 rational이라는 rationality를 한 번 더 설명을 한 거고 수업을 한 겁니다. rational이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그냥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태나 그것의 질을 의미하는 건데, rational, 합리적인 상태 혹은 합리적인 질. 그래서 우리가 그때 rationality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이쪽 왼쪽에 있었던 category 맞죠? rationality 그리고 reason 이 두 카테고리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 요쪽 오른쪽에 있는 카테고리는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감정이라는 두 단어 기억나세요? emotion 위에 있었고요. 그 아래 누구 있었죠? 맞아요. feelings 있었죠? 두 단어의 의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emotion. 여기 하트가 있네요. emotion. 그래서 emotion에 관한 영어 뜻 먼저 살펴보도록 해요. 긴데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A feeling such as happiness, love, fear, anger, or hatred, which can be caused by the situation that you are in or the people you are with. 한 번 더. A feeling such as happiness, love, fear, anger, or hatred, which can be caused by the situation that you are in or the people you are with.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때요? 봐봐요라고 발라봤는데 갑자기 마가 나왔네요. 봐봐요.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니까 안에 어려운 단어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죠? 다 감정을 설명하는 단어였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감정에 대한 설명 단어는 다 학습하신 단어입니다. 이거는 감정, 조금 이따 배울 feeling이라는 단어인데 감정인데 such as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들을 의미하냐면요 happiness, 행복, 그리고 love, 사랑, fear, 공포, anger, 화, hatred는 미움이라고 해석하면 더 맞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나는 것과 미운 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미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걸 바로 감정이라고 하고 그걸 feeling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which can be caused by the situation 상황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걸 우리가 감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혹은 당신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나온 감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emotion을 감정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서 감정에 대한 예까지 들어줬습니다. 제가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이성과 감정 이야기할 때 기쁨, 슬픔, 우울, 화남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죠. 그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감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A feeling such as happiness, love, fear, anger, or hatred, which can be caused by the situation that you're in or the people you are with 라고 이야기해서 감정이라는 단어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하나 더 정리해야 되죠? emotion, 오른쪽에 있었죠? emotion 바로 아래 누가 있었죠? feeling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feeling이 그대로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유사어로 학습을 했고요. 바로 보겠습니다. feelings, 감정을 의미합니다. feelings.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여기 a feeling이라고 나와있죠? 하나의 감정.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이런 게 이제 좀 영어에서 힘든 것 같아요. 어떤 거는 한국말로 생각했을 때 전혀 셀 수 없는 건데 영어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로서 이야기가 되어져서 관사가 붙거나 s가 붙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은요 사실 따로 암기해 둬야 되는 것도 있고요. 저도 가끔씩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눈으로 보면서 이게 셀 수 있는 명사구나. 셀 수 없는 명사구나는 눈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보면서 익히면서 습득하고 습관적으로 말을 할 때에도 그렇게 말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얘는 따로 외워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감정은 feelings 해서 간단하네요. 우리가 이미 전에 감정에 대해서 학습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많은 양을 학습하지 않아도 유사어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An emotion such as anger or happiness. An emotion such as anger or happiness.
다 배운 단어네요. feeling에 대한 유사어로 우리가 emotion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도 feeling을 어떻게 설명했죠? emotion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의 단어를 단순히 한국말 뜻으로 그냥 짝꿍짓기 같이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지 말고요. 거기에 대한 영영사전에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씩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분명히 유사어 그리고 반의어 학습까지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자, 제가 가운데 있고요. rationality, 이성, 그리고 reason. 순서 다시 말해줄게요. reason, 그리고 rationality가 이성이었으면은요. emotion and feeling, 감정이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학습을 할 거고요. 자, 그것에 따라서 예문을 같이 만들게요. 과학자들은 대부분 이성적인 사람들이다 라는 예문과요. 예술가들은 대부분 감정적인 사람들이다 라는 예문. 근데 이 두 번째 예문은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대부분 감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감성은요. 영어로 sensitivity예요. 그래서 좀 예민한 사람들. 근데 예민하려면 자기의 감정 표현을 좀 풍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과학자들은 이제 수학이나 과학을 바탕으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술가들은 자기의 감정, 기쁨, 슬픔, 우울, 화남 이런 것들을 좀 작품에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감정적 혹은 감성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문을 제가 임의로 다 선택을 한 겁니다. 반대의 개념을 다른 분야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직업군의 예술가들 혹은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이다. 이게 꼭 이것만 이야기된다라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가 예문을 완성해 보도록 하죠. 과학자들은 대부분 이성적인 사람들이다 라는 거에 대한 예문 같이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학자는 영어로 뭐예요? 맞아요. scientist잖아요. 그리고 scientist는 대부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most를 사용을 하겠죠. 근데 이 most는 지금 여기 뒤에 누가 오는지에 따라서 여기 앞에 most가 될 수도 있고 mostly가 될 수도 있는 거죠. most는 형용사로서 누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건데 mostly는 부사로서 형용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거니까 바로 뒤에 누가 오는지에 따라서 most가 될 수도 있겠고 mostly가 될 수도 있겠는데 잘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다 라는 건 most people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인지 누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는 형용사가 중간에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most일까요? mostly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성적인이라는 거는 좀 전에 학습했죠? reason이 이성이었습니다. reason이 이성이었다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자, 문장 발생합니다. 3, 2, 1, 땡! 자, rational이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rational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성적인이라는 의미로서 rationality의 무슨 형이에요? 형용사형이 되는 거죠. 뭐 reasonal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reasonal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표시할 때 reason이라는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아래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cientists are mostly 부사 rational, 그래서 형용사, 그래서 여기 앞에가 most가 아니라 mostly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rational이 없었다고 하면은 most people가 되는 거겠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Scientists are mostly rational people. 한 번 더. Scientists are mostly rational people. 여러분 혼자.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scientists S 뒤에 발음하는 것까지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rational, 이성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Scientists are mostly rational people. One more time. Scientists are mostly rational people. 자, 그러면 반대의 개념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예술가들은 대부분 감정적인 사람들이다 라는 거에 대한 예문. 예술가들은 artists가 되는 거겠고요. are 대부분 most
아니죠. mostly가 되는 거겠죠? 왜요? 사람들이 꾸며주는 형용사가 중간에 딱 들어갈 거고요. 감정적인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Artists are mostly emotional people. 같이 읽어봐요. Artists are mostly emotional people. 여러분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STS, artists. 좀 힘들어요. 그래도 같이 발음해봐요. 자꾸 내는 거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발음하실 수 있습니다. Artists are mostly emotional people 라고 해서 두 가지 개념, 이성과 감정 두 가지 개념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이성과 감정은요, reason, emotion, rationality, feelings. 한 번 더. reason, emotion, rationality, and feelings 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학습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철학자들은 이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철학자들은 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 이성을 굉장히 칭송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의 인류 역사상 뛰어난 철학자라고 이야기되는 철학자들 한 4명 정도 있거든요. 그 4명이 했었던 이성에 대한 자기만의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먼저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한글로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영어로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저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짧게 언어만, 그러니까 그 말만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뜻을 알고 영어의 본문을 살펴본다. 영어의 본문으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까? 내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화면을 계속 보시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영어로 영어로 된 문장을 봤을 때 혹은 한글 보지 않고 영어만 봤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영문이 전달하는 의미를 더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힘든 거지 지속적으로 훈련하다 보면은 오히려 영문으로 되어진 원문으로 나온 그 말이요. 더 한글보다 이해가 빨리 될 수도 있어요. 한글은 또 다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한문까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끔 한글로 되어 있는 문장보다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이 조금 더 이해가 막 가슴에 잘 와닿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올 겁니다. 자, 플라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이여 감정을 통제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Reason controls emotion. 와, 진짜 간단하죠? 저희가 배운 단어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아래 나와 있는 이 문장과 위에 있는 이 문장은 전달하는 게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막 통제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명령했으면 명령문을 따르게 쓰는 걸까? 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핵심 의미만 잘 전달할 수 있으면은 괜찮거든요. 우리가 배운 단어입니다. Reason, 이성, controls, 통제한다, emotion, 감정을. 이상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 의미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도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플라톤이 이야기합니다. Reason controls emotion. Reason controls emotion. 이렇게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철학자는요. 바로 소포클레스입니다. 이성은 신에게 부여받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성은 신에게 부여받은 최고의 선물. 자, 그럼 우리는요, 또 굉장히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이게 잣대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 베스트 기프트인가? 그럼 베스트 기프트인가 뒤에 나올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약간 놀라실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Reason is God's crowning gift to man. Reason is
God's crowning gift to man 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성은요. 신이 정말 왕관을 주듯 신이 이렇게 왕관을 딱 주는 것 같이 그게 이제 최고의 선물인 거죠. 신이 왕관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거 정말 최고의 선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석할 때 the best gift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전달하는 게 이 강도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극도로 정말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하는 거를 비유적으로 다르게 표현한 거죠. God's crowning gift를 표현했습니다. 이래서 자꾸 많은 언어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했던 정말 전달하고 싶었던 뉘앙스까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언어는 정말 많이 습득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언어로만 모든 걸 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마시고요. 영어로도 한번 찾아보고 불어하는 사람은 불어로도 찾아보고 독일어는 또 독일어도 찾아보고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여기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God's crowning gift. 신이 주는 왕관 같은 선물. 정말 최고의 선물인 거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이번에는. Reason is God's crowning gift to man. Reason is God's crowning gift to man. 이거를 소프클레스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철학자입니다. 헤겔입니다. 역사의 원동력은 이성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요 문장, 이 말은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영상과 가장 관련이 되어진 반대의 개념인 거죠. 반대의 개념인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The driving force of history is the reason. 한 번 더. The driving force of history is the reason. driving force는요, 원동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The driving force of history is the reason. The driving force of the history is the reason 이라고 헤겔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사회학자 J.M. 바바렛이라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이해하는데 간과한 것이 있대요. 다시 말해 앞서 살펴본 세 철학자는 역사 혹은 세상을 움직이는 건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이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회학자 J.M. 바바렛은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간과한 것, 이성이 아닌 감정을 간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There is something we overlooked when we try to understand our history. 자,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There is something we overlooked when we try to understand our history. 라고 이야기합니다. overlooked는요, 간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over 넘어가는 건데 넘어가다가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over 이렇게 보면은 간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overlooked가 간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연상해서 단어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overlook 간과하다 뭐였지? 맞다 그때 지식 잉글리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고개 돌렸지. 그건 간과하는 거구나. 그 연상해서 외우세요. 되게 억지 같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억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논리로서 단어를 자꾸 습득하고 외우면은요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There's something we overlooked when we try to understand our history. There's something we overlooked when we try to understand our history.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사실을 간과했길래 이렇게 사회학자인 J.M. 바바렛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